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한국의 침구사 제도가 부활되기를 바라고 여러 침구인 여러분들, 또 의사, 또 모든 의료인들의 그 침구사 자격증 획득을 위해서 염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스페인에서 침구사 노동 허가를 받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전에 영상 이민수기에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듯이 제가 83년도 11월 19일 날 스페인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알래스카를, 일본의 그 도쿄를 거쳐서 알래스카를 거쳐서 그 다음에 거기서 암스테르담을 이제 와가지고 암스테르담에서 비행기를 바꿔 타고 마드리드로 이렇게 왔습니다. 총 28시간 걸쳐서 온 것 같아요. 한국에서 나올 때는 제가 마음을 굳게 다잡아 먹고 나왔기 때문에 나가면 나가는 거지, 이제 닥치는 대로 한번 당해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나오게 됐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데 나오기 이제 출발하기 전날에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인사를 하러 갔어요. 어머니는 이제 중국 요리집을 하신다 그랬죠. 하니까 어머니께서 왔는데 내일 이민 간다니까 오늘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가라. 그래서 이제 뭘 먹었냐 하니까 잡채밥하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제 탕수육, 제가 좀 달짝지근한 걸 좋아하거든요. 탕수육하고 이렇게 딱 해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먹고 내일은 이제 출발하려고 그런다고 가면은 또 연락하고 있을 테니까 엄마도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너무 필요하지 말고, 그런 아주 그냥 연속극에 나오는 것 같은 아주 형식적인 인사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엄마는 공항에 안 나간다. 그래서 알 필요가 뭐 있나? 그거 나가는 사람 공항 가서 그냥 가면 되지.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께서 한 말씀 하세요. 뭐냐니까 엄마는 너 걱정은 안 한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럼 걱정하면 안 되지. 자식이 다 컸는데. 왜냐하면은 너가 지금 스페인으로 간다니까 사하라 사막에 가서 빨개 벗고 있어도 너는 그냥 괜찮을 것이다 이래요. 그래서 거기서도 사람 사는 데 아니겠나? 제가 이제 그러니까 시베리아에 가서 추운 데 가서 혼자 있어도 넌 그냥 살아날 거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참 막상 떠나는 시간이 되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을 나올 때 그냥 덤덤하게 나왔습니다. 친구 학회에 이제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나와서 배웅을 해주시고, 근데 어머니께서 또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공항을 이제 나오는데, 저는 이제 여권을 만들 때는 미국의 어학연수로 해서 입학허가증을 해서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문화 여권이라 그래가지고
1년간 이렇게 어학연수를 간다. 그러면 이제 문화여권. 그때는 이제 여권 종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외교관 여권, 무슨 취업 여권, 상용 여권, 하여튼 등. 단수, 복수, 여권. 복잡했어요. 만들기도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한국에서 외국 나가는 사람은 다 간첩인지, 하여튼, 보안이라는 그런 구실 안에서 너무 그 통제가 심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나가는데, 어떻게 여권을 만듭니까? 저는 이제, 어학연수 간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인가, 거기다가 이제 125달러인가?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학 허가증이 당장 날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권을 그걸로 만들었죠. 다행히 이제 학교에서 대학교 성적 증명서가 성적이 그래도 괜찮다 해가지고, 이 사람은 유학 여권 해줘도 괜찮겠다 해가지고는 이제 1년짜리 문화 여권을 저는 이제 받게 됐어요. 가지고 나오는데, 공항에 나와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뚝 타고 이제 밤에 탔어요. 서울 상공을 떠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보니까, 하늘에서 보니까 서울이 굉장히 불야성이더라고요. 불이 굉장히 많고, 네온사인이 많고, 아주 멋있습니다. 근데 이제 멋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나오는 마당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동안에 이민, 떠나려고 준비했었던 그런 여러 날들이 이제 머리에 스쳐가고, 또 이제 한국 땅을 떠난다는 하니까 괜히 그런 감상에 젖혀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이제 기분이 조금 우울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하루 비행기 타고 가서 새로 들이닥칠 새로운 세상, 다른 세상을 접할 걸 생각하니까 또 염려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때는 염려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저 뭐든지 닥치면은 그때 이제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나. 적응해 나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알래스카를 오는 도중에 이제 아주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자기 나라의 의수를 못하고 떠나야 된다. 이게 그때 저로서는 굉장히 감상에 젖었던 것 같아요. 그게 떠나면 떠나는 거고, 한국 사람 아니면 외국 사람은 허리 안 아픕니까? 예. 무릎 아프고 어깨 아프고 다 똑같죠. 그리고 사람들 어디든지 가면 일하고, 또 사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데,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조국 땅에 대한 어떤 섭섭함이라 그럴까? 제 자신이 무기력하게 한국 땅에서는 별 할 일이 없이 별 그렇게 꿈을 갖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깜깜한 밤에 한국을 떠나는, 말하자면은 잘못해서 도망가는 사람 같처럼 그런 감상에 제가 젖었었어요. 28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마드리드에 딱 오니까 비행기는 이제 도착해서 이제 내리라고 승강기가 이제 딱 이렇게 와 있어요. 다 내리죠.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니까 저는 이제 비 오는 걸 개인적으로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는 날인데 비가 오니까 나를 맞아주는가 보네. 또 이렇게 또 착각 속에서 이번에는 감상이 아니고 착각 속에서 제가 마드리드에 도착했습니다. 해서 이제 어떻게 지냈나 하는 얘기는 지난 회에서 말씀드린 적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저기 의사들이 침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알아봐가지고 얘기가 돼서 좋은 일도 있었다고 그랬죠. 제가 제일 먼저 침을 놨던 그 스페인 사람은 이제 스페인 의사였다고 그랬죠.
그 테니스 하다가 뭐 자기 말로는 무릎이 삐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그 의사.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일을 같이 하기를 원했지만은 저는 이제 그 다른 가장 오래됐던 그 침술센터 거기에서 이제 계약을 해서 50% 반반씩 순이익을 나누도록 주인 측하고 저하고 그렇게 이제 계약을 대사관에 가서 대사님 입회하에 계약서를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첫 달을 이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첫날에는 이제 환자가 없었어요. 왜냐니까 그 먼저 번에 일을 했던 중국인 의사 그 사람이 이제 침수를 거기서 했었거든요. 그분이 환자를 다 데려갔어요. 다 데려갔으니까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볼 때는 자기 환자다. 역시 환자라는 거는 의사 따라가기 마련 아닙니까? 애기가 부모 따라가듯이. 예. 그러니까 할 말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근무한 첫날에는 환자가 없었어요. 그래도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나가서 산보하고 댕깁니까? 근무 시간은 이제 지켜야지. 근무 시간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이 이제 한두 사람씩 오더라고요. 새 환자죠,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일이 진행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근무를 시작을 하면서, 경상비, 운영비, 그 센터의 운영비, 전화비, 이런 것을 조금씩 다 올려서 책정했습니다. 직원들 봉급도 조금씩 더 올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환자는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경비는 이제 더 부담이 된 거죠. 일 시작하기 전부터. 그래서, 내가 안 먹으면 되지 않냐. 저는 이제 그런 배짱, 제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마음적으로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는데, 내가 안 먹고 경상비 내가 전화비 조금 더 내고, 직원들 조금씩 봉급 더 주고, 다 좋은 분위기에서 하면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일을, 오는 환자들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주인집의 그 아들이 영어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환자를 보는데 지가 통역을 해주겠다고. 제가 이제 스페인 말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환자들이 하는 말은 그냥 알아듣겠더라고요. 인사 정도 하고. 몸이 어떠냐, 어디가 더 불편하냐, 어떻게 증세는 좀 호전이 되느냐, 그런 정도. 환자하고 뭔 얘기를 합니까? 연속극 얘기를 합니까? 정치 얘기를 합니까? 축구 얘기를 하겠어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보름 있다가 이제 그 친구는 이제 통역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 이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또 새벽 시장도 열심히 제가 그때 하숙했다 그랬죠. 하숙방에 있는 옆방에 있는 친구들하고 새벽 시장도 열심히 가서 사람들하고 농담도 하고 떠들고 까불고. 왜냐면은 제가 외국에 처음 와서 여기 사람들하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을 잘 모르고 잘 듣질 못하니까 조금 창피한 것도 있고 좀 두려운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까불고 떠들고 창피하지 않을 장소에 가서 멋대로 그냥 짓거리고 지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벼룩시장. 요즘 말로 하면 벼룩시장. 제가 하는 말로는 집시들의 시장. 예. 거기였어요. 왁자지껄하고 거기서 누가 레벨 찾습니까? 학벌 찾아요, 거기서? 하여튼 거기가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6개월을 거기에 이제 같이 새벽 시장에 다니고 저녁이 되면은 또 어울려 다니면서 밑에 바에 가서 또 커피 한 잔씩 먹고 뭐 이거저거 떠드는 소리 옆에서 듣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귀를 좀 틔우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런 대로 이제 환자들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됐는데 노동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노동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가 와서 그 개인 병원하고 의원 규모죠. 노동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노동 계약서를 한 걸 가지고 사업자증을 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업자증은 이제 세무서에서 주거든요. 돈을 버니까 세무서에서 사업자증을 줄 수가 없대요. 왜 줄 수가 없냐 하니까 침술이라는 게 무슨 이게 무슨 활동, 경제 활동 그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거는 시험도 없고 못한다. 그렇게 무대뽀로 그냥 다 막아놓고 다 이제 말려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여기 오니까 아예 그냥 침술이라는 말 자체가 스페인 세무법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직업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직업행위가 아니면 뭐냐? 거지행위냐? 뭐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사업자증을 낼 때는 거기 직업 분류가 있대요. 번호로 120번 해가지고 이거는 수도 고치는 사람 150번 전기기술자 이렇게 다 있대요. 그 번호가. 근데 침구사 이런 거는 아예 그냥 없다는 거예요. 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볼 때는 어떤 사업자증이라는 걸 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사업자증이 있고 세금도 내고 이렇게 하고 세금도 내고 그러면은 또 노동부에 가서 노동허가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노동허가도 받고 그래야 또 거주비자 영주권 비자도 받고 영주권 비자를 받아야 한국 대사관에서 제 1년짜리 여권도 바꿀 수 있는데 갱신할 수 있는데 여권을 갱신을 못하면은 한국에 다시 돌아가야 되고 안 돌아가고 여기 그냥 있으면은 스페인에서는 3개월 지나면은 이제 또 외국에 나갔다 들어와야 되고 왜냐면 계속적으로 체류를 못 하거든요. 3개월 이상은. 그렇게 되고 그래서 한국에를 그러면 못 들어가면은 안 들어가면은 부모님이 제가 나올 때 보증을 섰는데 그 외무부 여권과에 말이죠. 그러면 부모님들한테 어떤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족이 외국 나갈 때 못 나가게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하여튼 그것도 저한테는 제약사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증은 없으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노동부를 그냥 갔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왜냐면 일을 하는 계약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냥 노동부에 가니까 노동허가를 신청하는데 이제 갔죠. 가서 나 이렇게 계약서가 있어서 지금 노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노동허가를 받아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영주권도 또 내무부 경찰서에서 또 영주권도 받고 또 대사관에 가서 여권도 바꾸고.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뭐라 그러느냐. 노동허가를 줄 수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거 계속 안 되는 얘기만 나오네. 당신들이 스페인 말로 여기 공무원이라는 게 푼시오나리오라고 불러요. 여기서 공무원을 푼시오나리오 이렇게 부르는데 푼시오나리오라는 뜻은 뭐겠냐? 당신 푼시오나리오 아니냐? 공무원.
훈시원하려라는 뜻은 훈시원한다 이 말이야. 훈시원. 훈시원이라는 말은 뭐가 작동이 된다. 예. 뭐가 이렇게 움직여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예. 그것이 훈시원, 기능. 임무를 뭐 이렇게 수행해서 임무가 잘 돌아가게 하는. 그럼 당신은 노동허가 주는 부서에 있지 않냐? 훈시원하려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훈시원 좀 해라. 작동을 좀 해라. 작동을 해서 노동허가를 만들어 줘라. 그게 당신의 임무다 이거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노동허가를 주는데 그 노동허가에 또 그 종목이 있답니다. 네. 그것도 또 쫙 또 있어요. 뭐 택시 운전사, 뭐 선박 항해사, 뭐 비행기 조종사, 뭐 건축사, 무진장 있어요. 거기에 뭐 직업 종류가 뭐 2만 가지라나 뭐 대충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직업이 쫙 있는데 뭐 이발사, 요리사, 뭐 이거 미싱 하는 그 바느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뭐 있는데 이 침구사라는 건 이건 뭐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근데 당신은 침구사를 꼭 해야 된다니까. 뭐 외국인이 뭐 침구사 꼭 해야 돼? 여기 이렇게 직업이 많은데 이런 거 아무거나 하면 되지. 이민 온 사람이라면서. 그래서 아니 나는 이민 온 게 아니고 침구사를 하러 왔다. 당신이 말하는 이민 온 사람은 아니다. 침구사를 하러 왔으니까 나는 침구사로 노동허가를 받아야 된다. 또 제가 그렇게 고집을 한 이유는 대사관에서도 저한테 아이 뭐 그 침구사 그 어려운 거 그 의사들 그 의학 그 분야에 들어가 가지고 스페인이 이렇게 깐깐한 나라인데 거기 가서 얼마나 고생하려고 그러느냐. 다른 거 해라. 감별사를 하든지 태권도 사범 이런 거 하면은 대사관에서 내일 당장 일자리에 알아봐 줄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 침구학을 이거 못하게 가르치는 사람은 또 불법이다. 제가 이번 해를 맞이해서 새해 들어서 처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걸 텔레비 뭐 프로그램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좀 겸연쩍습니다만은 지난 회에서 그 보사부 나으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소주 먹는 술상에서 났던 얘기. 예? 친구사 이 돌팔이들은 자격증 주면 안 된다. 제가 그러면서 제가 떠들면서 얘기 드린 적 있잖아요. 그분이 사실은 한번 이제 제가 그 강의를 하고 있는 곳에 이제 또 왔어요. 오셔가지고는 저하고는 뭐 별로 그렇게 대화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젊고 또 제가 뭐 한국에서 살으려고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남들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인사하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제가 그렇게 뭐 해보래요. 한국에 있는 분들 많이 알고 뭐 정부 쳐가지고 한국 떠날 때 그거 다 마음고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사실 친구들도 안 만나고, 예. 뭐 이웃분들하고도 뭐 그렇게 뭐 다정하게 뭐 그렇게 지내지 않고, 제가 그냥 하는 일만 남들이 알게 모르게, 예. 그냥 차분하게 저 나름대로 준비하고 그러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랬는데, 예. 하루는 이 보사부 나으리 바로 그분께서 당뇨병 환자, 제가 지난해 얘기했죠. 지난해 안 보셨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잠깐 좀 뒤져서 보세요. 영상 이민수기는 이렇게 단독 이렇게 회가 아니고 좀 이어져 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온 얘기를 쭉 하는 거니까. 예. 예. 제가 뭐 개인적으로 살아온 얘기가 아니고 이 침구 학술, 침구업과 연관돼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시간 나시는 대로 전 회에도 쭉 보시고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예. 제가 뭐 아무 대본도 없이 생각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언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저도 잘 몰라요. 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뭐 사실 말이 그렇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걸 다 다시 말씀드릴 것 그럴 수도 없고. 야, 그럼 누가 그거 영상 이미숙이 보겠습니까? 이거 지겨워가지고 아이고 때려쳐라 그러고 뭐 안 보죠. 근데 바로 보사부 나으리께서 하루는 저한테 관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좀 이렇게 간단히 식사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뭐 보사부 나으리니까 그분이 사실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염라대왕 같은 분입니다. 그분이 그 뭡니까 블랙리스트 침구사 그 무면허 침구사들 명단을 쫙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뭐 행동을 해도 그분 있을 때는 뭐 침도 좀 놓는 것도 조심스럽고 강의하는 것도 사실 눈치 보이고 뭐 좀 그렇죠. 불편하죠. 암만 해도.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간단히 식사나 했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식사 한 그릇 내고 싶다고 그렇게 강의하고 그렇게 수고들 하고 그러는데 좀 시간 좀 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뭐 저희가 볼 때는 뭐 하느님 같은 분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식사를 이제 하러 갔습니다. 저녁 식사래야 뭐 간단하죠. 그 밑에. 예. 그래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니까 절더러 조선생 그렇게 강의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뭐 사심 없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침구학을 열심히 잘 가르치고 학생들도 다 그렇게 좋게들 만족하고 그렇게 있다는데 이제 그런 거 그만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그래서 아니 제가 외국으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얘기 들었다고. 얘기 들어서 외국으로 나가려고 뭐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뭐 침구학 공부 좀 하고 간다 해가지고 강의도 하고 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연구기관 같이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한국에서는 뭐 시험도 없고 제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나가서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책도 준비하고 스페인어로 뭐 번역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외국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전 뭐 나가려고 마음 먹은 거니까 뭐 언제든지 이제 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데 조금 서두르는 게 어떻겠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귀가 번뜩했죠. 절대로 이민 가는 걸 서둘러라 하신 분은 한 번도 없거든요. 아무도.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여서 아니 웬일이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거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 블랙리스트 무면허 단속하는 이거 명단 이게 보사부에 올라왔다. 보사부에 올라왔는데 지금이 몇 년도냐면 1983년도 1983년도인데 1984년도 이거 침술하거나 뭐 치료를 하거나 뭐 강의를 하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단속해라 하는 그 명단에 조선생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몇 번째로 있느냐 하면 두 번째로 있대요. 제가 두 번째로 있으니까
이거 뭐, 저 선생이야 뭐 돈을 버는 게 있나, 뭐, 환자들한테 뭐 침을 놓은 게 있나, 뭐, 그런 건데, 글쎄 무슨 뭐 큰 벌 받겠나? 의료법 뭐 위반도 아니고, 공부를 한 걸 가지고. 그렇겠지. 그렇지만은, 일단 이게 잡혀서 수사가 시작되면은, 그거 얼마나 피곤하냐, 젊은 사람이. 당신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이 친구 업계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뭐 좋아서 공부한다. 응? 순수하게 뭐 이거는 참 가치가 있는 의학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고생할 필요는 뭐 있느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수년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참 사재를 털어서 집을 팔아가지고 경비를 쓰고 이렇게 지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모님 집 사준 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이렇게 경비를 쓰고 강의하러 다니고, 이거 말이지 참 젊은 사람이 이게 할 노릇이 못 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내년에 84년도가 되면은 이거 이제 단속 한번 할 거다. 그러면 조 선생 당신이 지금 두 번째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은 한국을 떠나라.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어차피 이민 가려고 생각을 했다니까 뭐 조금 앞당겨서 가면은 뭐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있구나. 그분이 또 뭐라 그러시냐면은, 가가지고 뭐 재판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별일이 없겠지만은, 그러한 데 가서 재판을 받고 조서를 받고 하면은 이것이 지금 뭔가 조져되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뭐 등등 해가지고 젊은 사람, 앞날이 창창한 젊은 사람 앞날에 이거는 기스 내는 거다, 흠집 내는 거니까 당신이 뭐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당신 선배들이 당했던 일을 당하지 말아라. 저한테 그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생전 누구 뭐 밥 한 그릇 커피 한 잔 안 사요. 그런 분인데 저한테 뭐 밥 한 그릇 사신다고 그러면서, 물론 뭐 간단한 식사,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옷가지라도 좀 챙기고 양말이라도 좀 챙기고 숟가락 젓가락이라도 챙겨서 나올 수도 있었는데, 뭐 도망 나온 건 아니고, 참 저렇게 보사부 나리님께서 나라의 제도는 안 되고, 참 본인도 얼마나 그 분야의 공무원을 하면서 속상하겠느냐, 오직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나 해서 저는 이제 바로 한국을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나오니까 비행기 안에서 이제 쫓겨나는 뭐 기분, 뭐 그런 기분이었다 그거죠. 도망 나오는 기분. 예. 하여튼 그건 한국에서 그랬고, 비행기 타고 스페인 오니까 이제 전 스페인의 상황이 이제 뭐 연일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부에 가니까 노동 허가를 못 내준다. 왜냐? 이 노동 종목이 없다.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당신이 해라. 아무거나. 2만 개가 넘는 직업이 있는데, 난 2만 개 넘는 게 그 문제가 아니고 난 친구살 하러 왔다. 노동부 그 양반, 남자분이에요. 친구사는 안 된다. 난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일단 접수는 받으시오. 접수는 받아야지, 뭐, 접수도 안 시키고 제가 뭐 여기서 일하고 돌아다닐 수 있느냐. 받아라. 그러니까 좋다. 접수는 받았어요. 그 접수증을 제가 딱 이제 받고. 노동허가 있냐, 없냐, 누가 물어보면은, 나 접수시켰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뭐,
또 변명거리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곳에서 이제 한 달 정산을 해서 저한테 돈을 줬어요. 처음에 받은 돈이 얼마냐?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처음 받은 돈이라 그런지. 25만 페세타. 25만 페세타. 예. 그때 당시 의사들의 봉급이 얼마냐 하면은 5만 5천 페세타. 의사들 한 달 봉급이. 근데 이제 제가 첫 달, 그 운영비를 조금씩 다 올려주고, 순이익에서 절반을 제가 받은 것이 25만 페세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 봉급에서 봤을 때는 한 5배 정도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계산서하고 가지고 제가 이제 노동부를 다시 갔어요. 노동부를 가기 전에 세무서를 먼저 갔죠. 세무서를 가서 사업자증을 내주라. 내가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받았다. 소득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무서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한테는 사업자증을 줄 수가 없다. 세금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니 내가 일해서 소득이 생겼는데 어떻게 세금을 안 받느냐. 그러니까 사업자증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사업자증을 준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세금 내라 그러냐.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은 행운하다. 그렇게 일을 해서 사업자증도 줄 수 없는 그런 종목의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어서 돈을 받아서 세금을 낼 수도 없으니까 얼마나 당신은 행운하냐. 당신한테는 세무서가 돈을 받을 수가 없다. 세금을. 행운하다. 그래서 저는 노동허가를 받으러 갔더니 거기서 이게 안 된다고 그런다. 노동 종목이 없어.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그 사업자증이라도 하나 주면은 노동허가 좀 받는데 도움도 될 것이고 또 세금을 내니까 나 역시 떳떳하고 그렇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래 이제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이거 뭐 시간 지난 얘기 하려니까 좀 따분하네요.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제가 이제 얼마를 받았느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제가 75만 페세타를 받았습니다. 다 이제 재활이고 75만 페세타를 받았어요. 의사봉급은 5만 5천 페세타. 그럼 의사봉급에서 자 10배에서 얼마입니까? 15배? 네. 의사봉급의 15배를 제가 이제 두 번째 달에 받은 거죠. 그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세무서에 또 갔죠. 계산서하고 세무서에 갔어요. 안녕하십니까. 또 왔습니다. 뭐 사업자증을 좀 받으려고 또 왔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말이야 세금도 못 꽂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뭐 때문에 자꾸 와서 바쁜데 말 시키냐고. 이래요. 이거 보라고. 바쁘거나 말거나 세무서에서 뭐 돈 벌어서 세금 낸다는 게 최고지 뭐 바쁜 게 최고냐. 이거 봐봐라. 그러니까 그래서 딱 보니까 알죠. 75만 페세타 이제 저한테 준 거예요. 이번 달에 75만 페세타가 들어왔다. 세금 내러 왔다. 그랬더니 세금 못 받는다 그죠. 또 사업자증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알았다고. 나는 그래도 일할 거라고. 일하는 줄 알으라고. 네. 참 행운하라고 또 그래요. 나도 그런 침술 같은 거 배워서 했으면 좋겠다고. 세무서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노동부를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 뭐 한 달에 한 번씩 들리는 게 이제 제 그 행선지죠. 안녕하십니까.
근데 직원도 이제 저를 이제 딱하게 보고, 걔 참, 뭡니까, 괴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뭐, 침 같은 거를 한다고. 침을 나서 뭘 고친다? 그 참.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수술 받고, 뭐 그런 거 해도 안 낫는 이런 세상인데, 침을 놔서 뭘 한다? 참, 따분하죠. 그 사람이 저를 볼 때.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하여튼 그건 그 사람 입장이고, 저는 지금 노동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거 보시오. 내가 노동을 또 한 달 또 했다. 불법 노동이다, 이게 지금. 노동허가도 못 받고 내가 노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돈을 받았다. 75만 페세타다. 그랬더니 이제 이게 큰 돈이거든요, 사실. 한 달에 받는 돈 치고는 이제 스페인에서 그 당시 큰 돈이었어요. 예,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를 이제 처음 샀을 때, 이제 뭐 여기가 좀 조용하고 좀 깨끗한 동네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뿌어르타 데 이에로. 뿌어르타 데 이에로 그러면은 스페인에서 사람들이 다 합니다. 뿌어르타 데 이에로 그 동네. 뭐 한국에서 말하면은 뭐 똑같진 않지만은 뭐 강남 뭐 그런 식이죠. 어디 뭐 이태원 뭐 한남동 뭐 하여튼 그 유명한 동네 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뿌어르타 데 이에로가 이제 그런 동네입니다. 뿌어르타 데 이에로 동네에다가 이제 제가 아파트를 처음 샀을 때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샀을 때 90만 페세타, 90만 페세타가 이제 집의 그 계약금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내면은 이제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이제 뭐 매달 이제 갚아 나가는 뭐 그런 융자 방식이죠. 그래서 90만 페세타면은 여기서 볼 때 그저 보통 그냥 괜찮은 집이다. 좋은 동네에 집을 살 수 있는 입주금이 되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75만 페세타다. 큰 돈이죠, 그때 당시. 그래서 이제 노동허가 거기 이제 창고에 가니까 이 양반이 저를 다시 한번 또 보는 거예요. 야, 그 침술이라는 게 그 돈을 잘 버나 보네. 그래서 제가 이게 일이다. 이게 노동 종목이다. 이게 직업이다. 이게 역사상에 아주 오래된 직업이다. 수천 년 된 직업이다. 근데 이거를 직업을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거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응? 당신네들이 그런 말하는 직업이라는 건 뭐냐? 도대체.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직업 분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야 도대체? 침술은 수천 년 됐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1886년도에 분류된 거래요.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1886년도에 분류된 직업의 종류다 이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은 1886년도에 스페인에 그러면은 노동부 장관이라는 직업이 있었냐? 그거 오늘날 직업인데 직업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 장관이라는 직업이 그때 당시 없었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 뭐 왕권 시대인데 뭐 장관이 있었겠어요? 백작 뭐 그런 거 있었겠죠. 네? 뭐 남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1886년도에 분류됐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지금 정부의 사회당 정부인데 지금 그때 당시 사회당 정부에 이제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거는 그럼 언제부터 직업에 거기 들어 있느냐? 그런 건 별개다 이거예요. 그러냐고. 알았다고. 다음에 그러면 또 들리겠다고. 다음이라는 게 뭐 다음 달 아니겠어요? 또 이제 한 달 정산하면은 그때 얘기겠죠. 그래가지고 매달 이제 찾아갔습니다. 6개월이 됐어요.
6개월이 됐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을 들으니까, 변호사님 말을 들으니까, 이 처리 기간이 이게 6개월이래요. 노동 허가 신청을 내면은 정부에서 처리 기간이 6개월이래요. 그 6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저도 이제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또 대사관에서는 좋은 일은 1년짜리 여권 갖고 왔는데 거주 비자 안 가지고 오면은 돌아가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딱 찍고 있고. 저는 거기서 어떻게든지 자리를 잡아서 여기 와서 일을 자리 잡아서 해야 되는 입장이고, 불법으로 하기는 싫고, 한국같이 예? 또 리스트에 제가 올라가야 됩니까? 참.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사실 싫고, 저도. 예, 그래서 6개월이 됐습니다. 근데 답이 없어요. 세무서에서도 답이 없고, 노동부에서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죠, 제가. 그래서 이제 노동부에 이제 제가 또 갔습니다. 제가 일하던 데서 아주 가까워요.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 돼요.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또 왔냐고. 아이, 인사를 하러 왔다고 오늘은. 근데 왜 그러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민 와가지고 스페인에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불법으로 자꾸 이렇게 일을 해서 되겠냐. 돈은 매달 자꾸 들어오고, 남들은 저한테 병 잘 고치네, 침 잘 넣네, 그렇게 말을 해도 이게 불법 노동 아니냐. 그 돈 벌어서 세금도 못 내는 돈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다 검은 돈이다. 세무서에 가서, 나 세금 내러 왔다 그래도 세금도 안 받고, 사업자증 안 해주고. 그러니까 나로서는 참 이게 답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불법 노동을 할 수가 없다. 내가 뭐 때문에 남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내 나라에 있을 때도 불법으로 침 놓고 불법으로 강의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참 쫓겨나다시피 온 사람인데, 남의 나라에 와서 또 불법으로 침 놓고, 이거 할 짓이 못 된다. 그래서 내가 좀 생각하는 거는 일주일을 더 기다렸다가 노동부에서 여태까지 못 준다 그러니까 노동 허가를 못 주겠지. 그렇지만 나는 일주일을 더 기다려 보겠다. 일주일 기다려서 노동 허가가 안 오면은 안 오겠지, 당연히. 안 오면은 나는 이제 스페인을 떠나겠다.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또 똑같은 짓을 하겠지. 침 놓고, 돈 벌어서 또 어떻게든지 노동허가 내서 해보려고. 똑같은 과정을 겪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스페인에서는 이제 불법 노동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떠나려고 그런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이민 와가지고 맨주먹으로 아무것도 참 아는 사람도 없이 이렇게 와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여태까지 당신이 볼 때 내가 일하는 곳에서 매달 얼마씩 나한테 지급했는지 받지 않느냐. 당신이 물어볼 수도 있다, 전화해서.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 이것이 노동 종목이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직업 종목이 된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여기에 종사할 거 아니냐. 그럼 그 사람들이 일을 할 거고, 사회에 기여를 할 것이고, 또 세금도 낼 것이고, 또 스페인 국민들의 건강도 좋아질 것이고, 그런 좋은 일이 되는데, 처음에 이게 법이 없다 해가지고 당신은 1886년도 법만 이렇게 손에 잡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가 1984년도에서 참 답답하다. 나는 답답하다. 그렇지만 당신이 나라 일을 보는 사람이니까
뭐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일주일 기다려보다가 연락이 없으면 나는 스페인에 없는 줄 아시오. 그렇지만 스페인을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스페인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겠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6개월 동안 불법 노동을 하는 가운데 참 나는 스페인에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았고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참 대접 많이 받았고 감사한 마음이 있다. 스페인은 참 좋은 나라다. 사람들이 다 친절하고 마음들이 넉넉하고 아주 참 훌륭한 나라다. 그렇게 나의 좋은 인상을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스페인을 위해서 언젠가는 좋은 그런 그 의술이 되기를 바란다. 제가 이제 뭐 대충 그렇게 스페인 말을 막 뚜닥뚜닥 맞춰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창고 속에서 이렇게 들어, 알았다고. 뭐, bueno, 그래요. 좋은 생각이다. 그 소리죠. 뭐 잘해봐라. 그 소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인사를 하고, 이제 다시는 내가 여기 와서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거기를 떠났습니다. 이제 하숙집에 와 있는데, 우리 벼룩시장 옆방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산다 그랬죠. 있는데 그 하숙집으로 편지가 온 거예요. 딱 보니까는 이거 노동부에서 왔어요. 그 노동부에서 편지가 뭐라고 왔겠습니까? 야, 네가 마지막 날에 와서 헛소리 하고 있는데 너 막 괘씸한 놈 말이야. 뭐 그렇게 끝까지 와가지고 뭐 괴롭게 되지도 않는 얘기 하고 너 그렇게 지겨운 놈이냐? 뭐 이런 편지가 왔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노동 허가를 줄 테니까 열심히 잘해봐라. 뭐 그런 편지가 왔겠습니까? 나라에서 뭐 되는 일을 갖고 편지하지 아무 내용도 없는 뭐 개인적인 용무로 편지 보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 이제 옆방 친구들한테 우리 벼룩시장 동료들 있지 않습니까? 야, 호세, 이것 좀 읽어봐라. 호세가 제 뚱뚱한 전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친구가 이제 저를 스페인말을 가르쳐요. 읽어보더니, 축하한다고. 이제 노동허가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영주권 받아라. 이제 그 서류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참 고맙네. 잘 됐네. 다른 데 안 가도 되겠다. 나는 이제 하숙집에서 너네들하고 더 살 수 있다. 좋다. 우리는 좋다. 커피 먹으러 가자. 이제 이렇게 저희는 이제 아주 참 좋아했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제가 간 거는 경찰서가 아니고 노동부에 찾아갔습니다. 요 얘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제 핵심적인 얘기인데, 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 내용인즉슨 노동허가를 줄 테니까 뭐 경찰서에 가서 이러이러한 서류 챙겨가지고 영주권을 받아라. 그런 편지였다는데, 그러면은 당신 왜 나한테 노동허가를 줬느냐? 이제 제가 시비를 거는 거죠. 저도 시비 걸어요, 이거 참. 그러니까 참 못된 외국인이죠, 제가. 그랬더니, 뭐 때문에 영주권을 줬느냐, 노동허가를 줬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6개월 동안 안 된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냐면은, 뭐 법에도 없는 거다 이거예요. 법에도 없는 건데 내가 줄 수가 없다. 도무지 나의 그 직책상으로는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왜 줬냐? 그러니까 이분이 뭐랬냐면,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권을 얘기했어요. 저한테 인권. 사람은 누구나 근로의 자유가 있다. 직업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런데
당신은 친구 삼아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냐. 그러면은 이거 이제 자기가 볼 때는 새로운 직종이다 이거예요. 법에도 없는 직종. 자기가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이 사람, 저를 말하는 거죠. 이 이민원 사람이 침을 배워가지고 침을 가르치다가 그거를 외국에 와서 해보려고, 일을 해보려고 지금 스페인에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을, 계약서를 써가지고 하고 있어요. 돈도 뭐 잘 벌어요. 의사 봉급에 한 달에 15배씩 뭐 이상 번다 그러면은 그건 뭐 경제적으로 뭐 자기 생활 책임질 수 있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한국 의사에 어떤 사람이 15배를 봉급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뭐 의심 살 만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뭐 생활하는데 뭐 집세 안 낼까 뭐 그런 걱정하겠어요. 어디 가서 도둑질 해야겠나 뭐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 신뢰가 가고 인정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평가가 되고. 그런데 당신은 노동의 자유가 있다 이거예요. 직업의 자유가 있고. 그런데다가 당신이 낸 서류에 보면은 범법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한국에서 봤을 때도 뭐 죄지어서 뭐 벌 받고 형무소 가고 뭐 이런 기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범법자가 아니다. 스페인에 있으면서도 그동안 몇 달간 있으면서도 뭐 범죄를 저질렀다든가 폭행을 했다거나 뭐 도둑질을 했다거나 뭐 그런 범죄 증명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당신의 침을 놔가지고 뭐 누구를 죽였다, 누가 뭐 병신됐다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런데 노동부에서 1886년도 법에 직업분리 없다 해서 이거를 그냥 묵살해야 되느냐. 자기가 직업적으로 아주 고민했대요. 저 때문에. 이런 새로운 일이 이런데 참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친구를 6개월 동안 가끔씩 봤을 때 이제 저를 봤을 때 그 소리죠. 좋은 일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민한 사람, 동양놈 말을 뭐 믿자니, 공무원으로서 이거 참 사람 말을 믿는다, 이거 말이 안 되고, 긴가민가 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가서 마지막 인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결심 단계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저런 노동허가를 한번 줘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내가 노동부에서 이렇게 노동허가 주는 부서에 있으면서 나의 직업을 걸고 모험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모험을 하겠다고. 만약에 이런 법에도 없는 노동허가를 줘가지고 사건이 터지고 어쩌고 저쩌고 조은이가 이제 말썽짓거리 하고 하면은 자기가 모종의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자기가 모가지 날아가는 거 밖에 더 있겠느냐, 공무원이. 그거죠. 그렇지만 한번 그 젊은이를 믿고 내 직업을 걸고 한번 해보자. 이래서 저를 줬대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취소해라. 노동허가를 그런 식으로 주면 안 되지. 왜 공무원이 모가지 날아가는 짓을 내가 해야 돼? 나는 그러려고 임해놓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똥배짱을 부리니까 이 양반이 이제 한 말이 제 마음속에 이제 여태까지 남아있는 말을 했습니다. 뭐냐. 내가 그렇게 모험을 하게 된 그 동기는 이런 노동허가를 준다 하더라도 당신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괜히 생환자나 잡을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의 그런 인상을 받은 그런 확신, 자기 확신에 의해서
자기 신뢰죠. 그래서 노동허가를 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노동허가를 줘도 노동허가 받았다 해서 사람 죽일 사람 같지는 않다. 그래서 내가 널 줬다. 그러니까 열심히 잘해라. 그 소리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제가 농담같이 또 한마디 했죠. 스페인 말을 막 얽어매가지고 또 뭐라고 했느냐. 이 의학 분야에 있는 말 중에 환자를 셋을 죽이기 전까지는 훌륭한 의사가 못 된다. 그런 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거 절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절대로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환자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런 뜻이고, 치료를 잘하려고 막 더 하려고 약도 쓰고 수술도 하고 뭐 드립도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환자가 이제 그걸 감당을 못 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은 한 사람 죽고 또 조심하지 않겠어요? 또 다른 면에서 어떻게 하다 보면 뭐 아니면 시간을 기다리든가 뭐 어떻게 또 다른 면에 의해서 또 환자가 죽고 또 죽고 세 환자가 그렇게 해서 죽었다 이겁니다. 죽인 건 아니죠. 하다 보니까 죽은 거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세 환자를 죽인 말로는 그래요. 세 환자를 죽이는 경험이 있기 전에는 좋은 의사가 못 된다. 그 말은 그만큼 신중한 의사가 되기까지는 그런 실수가 있다. 뭐 그런 뜻이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신중한 의사가 되고 치료도 더 잘할 수 있는 의사가 된다 이 뜻이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을 봐서라도 내가 훌륭한 의사가 안 되더라도 환자를 죽이는 일은 없겠다. 당신한테 내가 그 얘기는 해둔다. 당신을 봐서.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 별난 치료, 그냥 또 여상스러운 치료 또 하다가 누가 죽으면은 내가 뭐 입 싹 닫고 말 안 하지. 말 안 하겠지. 하면 안 되겠지. 그러면 내 마음속에만 딱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이제 무덤까지 가는 그런 사연이 될 텐데, 내가 그렇게 유명하고 뭐 신중한 의사가 되질 않더라도 좋다. 그러니까 환자를 갖고 모험을 걸질 않겠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까지 뭐 요상스러운 치료, 이거 뭐 죽게 아니면 살게, 스페인 말로 그런 말이 있어요. No mata cura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이지 않으면은 그건 낫는 거다. 그러니까 치료를 막 독하게 해가지고 환자가 죽지만 않으면은 이제 낫는다 그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아주 부담되는 치료를 막 의무적으로 강행하는 때도 있죠. 그때 이제 쓰는 말이 no mata cura 이런 말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침구사 노동허가를 받았다는데, 그분 얘기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 받은 노동허가는 내가 그래서 이런 허가를 주더라도 허가받았기 때문에 누구 생사람 죽일 그런 사람은 아니겠다. 그래서 줬는데, 주다 보니까 이것이 침구사 직업에서는 처음 나가는 노동허가다. 정부에서 나가는 노동허가가 처음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업계가 잘 돼서 스페인에도 좋은 일이 되고 당신 인생에도 좋은 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얘기가 끝났어요. 근데 이제 여담으로 말씀을 조금 더 드려보면은, 그때 제가 왔을 때 스페인에서 침을 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중국 의사도 침 놨다 그랬죠? 있었고. 했는데, 말하자면은 다 그냥 불법으로 한 거죠. 다 불법으로. 지금 한국같이럼. 한국이 지금 다 불법 아닙니까? 뭐, 침을 잘 넣는 사람이든, 뭐, 어제부터 배운 사람이든, 다 그냥 똑같이, 예. 똑같이 뭐, 돌팔이가 되든지, 똑같이 뭐, 명침쟁이가 되든지, 하여튼 자기 처세하기 나름이죠. 예. 근데 스페인이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그 돌팔이 소리, 무면허, 뭐, 이런 거 하도 들어가지고, 그런 거 보고, 밤낮으로 그거 보고 살지 않았습니까? 또 결국에는 보사부, 당뇨병 걸린 나으리께서 이렇게 리스트에 두 번째로 올라와 있으니까 젊은 나이에 초칠할 거 뭐 있냐, 인생에 초칠할 필요는 뭐 있냐, 조 선생이 뭐가 깝깝해서 이런 처분을 받아야 되겠냐, 그러니까 당신 나가라. 그랬어요. 제가 또 외국 나갈 준비를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많이 마음으로 먹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겸사겸사해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여기 와가지고 35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36년째로 이제 저도 들어왔어요. 새해가 바뀌니까 36년째로 들어와서 이제 요번에 금년에는 제가 유튜브 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유튜브를 했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어요. 그런 이제 의사들 가르치는 일 좀 차분하게 했으면 뭐 그런 거고, 하여튼 여기 와가지고 제가 만족한다는 것은 그 리스트 고발하고 그런 거. 예. 또 한국에서는 또 무슨 말이 있냐면은 세 번 영창에 안 갔다 온 사람은 돌팔이가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한국에서 얘기했을 때는 왕팔이라 그래요. 그냥 침 놓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돌팔이. 네. 영창에 3번 갔다 온 사람은, 훈장을 3개 다른 사람은 왕팔입니다, 그게. 그렇게 이제 잘하면 왕팔이가 되죠,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저는 어쨌든 그런 분위기만 아니면은 뭐 만족한다. 여기서는 뭐 침을 뭐 제가 잘 넣든 못 넣든 잡아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뭐 괜히 그저 시비 붙어가지고 진짜 붙어가지고 뭐 되지도 않는 고발하고 그런 일은 덜어 있었지만은, 업계에서 이놈 한번 잡아서 한번 매달아서 혼 좀 내자, 뭐 그런 취지의 그런 건 없다. 그리고 노동허가라는 것도 지금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노동허가를 받고 나서 스페인에서 의료 분야에 역사상으로 조금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 그러면은, 노동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세무서를 갔습니다. 세무서를 가서 이래서 내가 이제 당신은 사업자증도 안 해줬지만 영주권 받아서, 노동 허가 받아서, 영주권 받아서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스페인에서 그냥 뭐 사는 거다. 스페인에서 영주권자니까 노동 허가도 받았고, 그러니까 침구사 종목으로 사업자증을 내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겠습니까? 사업자증 내줬죠. 그래서 제가 침구사, 아쿠푼투라 사업자증을 제가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예. 노동 허가도 물론 처음으로 받았고, 침구사 사업자 허가증도 처음으로 받았고, 그래서 제가 침구 의술을 하는 전문 회사법인으로 처음으로 제가 또 만들었고, 그 다음에
침수를 전문으로 연구하고 보급하고 홍보하는 재단법인 처음으로 또 제가 만들었고, 침수를 전문으로 홍보하는 텔레비 방송국, 그것도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건 전 세계에서 제가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여튼 의사들만 가르치는 학교도 처음으로. 하여튼 처음만 하다 보니까 아주 제가 피곤할 때도 좀 있었어요. 왜냐? 이 못이 말이에요. 어디 들어갈 때는 벽에 이렇게 못이 들어갈 때 이 앞에 부분이 이게 단단한 거 뚫고 들어가려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는 이제 아주 고강도 처리를 해가지고, 강철못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는 단단해. 퉁퉁 뚫고 들어가게. 제가 쭉 지내면서 이제 느끼는 소감이, 내가 못의 그 꼭지, 끝머리, 이로 살았구나. 모든 걸 이렇게 다 처음으로 뚫고 들어가려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피곤한 때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스페인 첫 번째 침구사 부분의 노동허가를 얘기를 드리려니까 제가 맥이 좀 빠지네요. 또 1년 동안 앞으로 해나갈 일도 있고, 그동안에 지내왔던 또 생각도 제 머릿속에 스쳐나가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그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스페인에서 첫 번째로 침구사 노동 허가를 받게 됐다. 이게 보사부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당신은 침수를 해라. 보사부에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세무서, 그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세무서하고 이제 사업자증을 제가 받으면서, 이 세무서에서는 이제 역시 그때만 하더라도 스페인의 각 그 정부 부서별로 그 연관된 업무 처리가 잘 안 돼요. 세무서에서는 이제 의사만 알아요. 의사만. 그러면 이게 의사들의 사업자 허가증은, 개인 진료 사업자 허가증은 번호가 몇 번인데, 그럼 당신은 의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의사가 아니고 침구사다. 그러면은, 자, 침구술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노동허가가 나와 있고, 의사가 아니다. 그러면은, 환자를 고친다? 이거 의사가 해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거 침 넣는 거는 침구사가 하는 거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침사하고 의사는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사부에서 이제 뭐냐, 그러면은 당신이 의사들만 가르친다니까 이게 의사들을 할 거 아니냐. 그렇지. 의사들이 공부해가지고 지네들이 하는 거는 의사가 하는 거지. 그렇지만 그 사람도 침사지. 침사지만은 의사도 된다는 거죠. 의사가 침을 배워서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걸로 왈가왈부 세무서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난 게 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침수를 할 때는 번호가 몇 번, 그걸 여기서 에피그라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직업 분류 넘버 몇 번, 400번 이렇게 400 몇 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의사가 침수를 할 때는 900 몇 번 이렇게. 네. 그러니까 두 가지로 그러면 사업자 허가증을 분류를 하자. 그래서 그러자.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몇 번 하면 세무서에서는 이 사람은 의사가 아닌데 그냥 침수를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고, 몇 번 하면은 이 사람은 침수를 하는데 의사구나 이렇게 분명히 처음부터 알 수 있게끔 세무서에서는 그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태까지 분류 번호가 쓰여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역할을
좋은 의미에서 했다 그러면 뭐 했다고 볼 수 있죠.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거는 침수를 할 수 있게끔 정부 부처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니까. 그 노동부에서 그 노동부의 그 공무원 아저씨, 예, 푼시오나리오, 그 양반이 제 노동 허가권에 의해서 푼시온했습니다. 작동을 했어요. 공무원 가치를 발휘를 했어요. 공무원이 말단 공무원이 창구에서 일하는 말단 공무원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한번 딱 이렇게 자기의 포지션, 자기의 직위를 걸고 딱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바뀔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의학계가 발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의사들이 참 수백 명 공부를 하고 나갔다 그러는데 의사들이 나가가지고 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새로운 치료소를 개설을 하고 그거 뭐 임대료 내고 세금 내고 사면은 뭐 그 세금 내고 재산세 내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간호원 다 뒀잖아요. 그리고 거기 관리해주는 사람 청소도 하고 뭐 환자 시트도 뭐 갈고 뭐 이렇게 준비해주는 사람 또 있고 그러니까 의사 자신도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서 개척을 했지만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새로운 고용인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았습니까? 또 거기서 재산이 증식이 됐고 사업이 또 생겼고 그러니까 나라도 돈 벌고 예, 국민들 건강은 좋아졌고 의사도 자기 인생에 개척해서 만족하고 최소한 두 사람의 직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사회보장제도 나라에 세금도 들어가고 뭐 그러면 됐죠. 집 사고 별장 사고 자동차도 하나 사고 그거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일이고 국민 건강이 좋아지는 일 아닙니까? 이게 뭐 누구 뭐 피해 줬습니까? 피해 줬어요? 하나도 피해 준 거 없죠. 그것이 공로를 따진다고 그러면 결국은 누구의 공로냐? 그 노동부에 계셨던 공무원 나으리 그분의 공로입니다. 예. 제가 뭐 그분이 제 프로그램을 뭐 볼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영상 이민수기를 통해서 그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 보사부에 계셨던 그 나으리, 보사부 나으리,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 장관을 뭐 여러 명을 모셨대요. 그러니까 뭐 평생 거기 계시는 거예요. 보사부에. 그분이 저한테 조 선생은 빨리 외국으로 나가라. 창창한 나이에 그렇게 인생에 흠집 내는 일 하지 말아라. 뭐 가서 뭐 아무 일도 없이 풀려나겠지. 그렇지만 그 과정 중에 얼마나 가족들이 마음 상하고 또 식구들이 어려워지고 하는 가장이 또 그렇게 뭐 조서받으러 쫓아다니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인생에 참 막대한 피해냐.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기계를 피고 꿈을 피고 열심히 살아서 인류를 위해서 한국 사람을 위해서 뭐 일을 못한다고 그래서 뭐 의사가 뭐 일 못하냐? 전 세계를 위해서 가서 살고 본인 인생도 멋있게 그렇게 꾸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보사부 나으리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